신상 마켓에 풀리기 전에 먼저 업로드해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먼저 막 신상 마켓 풀고 가격 정해져 버리면 우리는 그 가격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맨날 그 1688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 남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팔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하려면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중국에 이런 시장을 갔을 때 봤던 내용들 가지고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광저우 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전 중 강의에서 핵심 내용만 발췌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8, 9월에 광저우를 왜 꼭 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시즌 상품을 제대로 소싱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담았습니다. 물론 공개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핵심 내용만 추려서 편집하였기에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의류시장 투어 사전 준비, 준비팅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광주 의류시장을 가는 이유, 시장 라운딩 일정, 샘플 및 본상품 발주 방법, 사입 및 수입 비용 정산 과정, 귀국 후 해야 할 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대표님들 그 의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류시장은 쇼핑몰의 그 가장 그 트렌디한 감성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뭐 우리 온라인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남들보다 이 앞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의류시장 자체가. 그리고 뭐 샘플 및 본 상품 발주 방법, 시장 조사 기간 내에 수령 가능한 샘플만 사입 진행. 우리가 시장 가면은 우리가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중국에서 시장 조사하는 기간에 돌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샘플만 그냥 사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촬영용만 이렇게 캐리어에 핸드 캐리로 들고 가가지고 이 본 상품들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촬영을 먼저 해놓는다든지 조금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수령 가능한 샘플만 현장에서 사입하고 그 외에 좀 마음에 들거나 뭐 이런 상품들이 있으면은 한국 와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소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거래를 하지 않으면 위치 진출을 하지 않는 가게도 있습니다. 요 거래를 하지 않으면 요거부터가 좀 중요해요. 첫 거래를 터야 이 위치 친구 추가를 해주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가는 이유가 거래처 확보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직접 시장에 좋은 물건을 보고 좋은 상품을 보고. 근데 인기 있는 가게라든지 물건이 좋은 가게일수록 친구 추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가게는 발주를 안 하면은 친구 추가를 안 해주는 가게요라고 가이드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가게는 샘플 사입이라도 최소 수량이라도 진행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기 있는 가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의 신상을 빨리 가져오면은 내가 스토어에 빨리 올려가지고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가지고 신상 마켓에 풀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업로드해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먼저 막 신상 마켓 풀고 가격 정해져 버리면 우리는 그 가격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져와가지고 가격을 픽스 해놔버리면은 동대문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 가격에서 조금 밑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없는 걸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뭐 샘플이나 뭐 본발주 방법, 직접 이제 시장 가가지고 상품을 보고 혹은 위챗 모먼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스타그램처럼 중국 사람들은 위챗을 사용하면서 모먼트에 본인들 가게 신상 의류라든지 뭐 이런 행사하는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제 발주서 양식에 이렇게 뭐 사진이라든지 명함이나 장기 영수증 뭐 이런 QR 같은 걸 첨부해가지고 뭐 색상, 사이즈, 발주하고 싶은 수량이나 뭐 단가 정도만 기입해가지고 노란색 표시된 부분만 해놓으면 됩니다. 요 뒤에 거는 뭐 안 해도 됩니다. 자동 계산되고 협의를 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확인한 단가까지만 적어가지고 발주서를 완성해서 위챗 우리 방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위챗 방이 우리 만들어집니다. 중국을 갔다 오면 발주 담당자하고 저하고 대표님들하고 각각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방에서 모든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들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이 최대한 빨리 올 거예요. 그리고 좀 늦다 싶으면 제가 또 푸시를 할 거예요. 수입병 정산 과정. 이거는 상품이 이제 출고가 완료되면은 중국에서 상품 구매에 필요한 지출금을 예치금에서 차감하고 출고 리스트와 정산금 내역을 전달. 우리가 그 TT 송금을 하기 때문에 TT 송금을 예치를 해놓으면은 그 금액에서 이제 우리가 발주하는 양을 차감을 해요. 차감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고될 때마다 우리 그 출고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산 내역하고 같이 이제 시트를 같이 해가지고 이 정도 출고가 되고 이 정도 예치금이 빠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우리 중국에서 전달 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내 예치금이 어느 정도 남았구나.
그리고 출고될 때 몇 장 출고되고 뭐 어떤 게 출고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통관이 될 때 통관 하루 전날 이제 한국에 있는 포워드에서 연락이 가거든요. 포워드에서 뭐 이제 처음 거래하시면 이제 그 위임증을 하나 이제 써달라 하거든요. 그 위임증 하나 드리고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 하나 첨부해드리면은 연결된 그 관세사님이 이제 통관해가지고 물류비라든지 이런 기타 부대 비용들을 포워드에서 이제 청구를 해요. 그 청구를 하면은 이제 우리 청구서가 나오죠. 청구서 나오는 대로 입금을 해주면은 이제 다음날 통관돼가지고 택배로 오게 됩니다. 택배는 뭐 착불입니다. 택배는 받으면은 뭐 박스당 거리당 계산해가지고 뭐 만원 안팎으로 나올 겁니다. 이 오더 차지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건품할 때 발생한 건품 비용입니다. 이 건품 비용을 중국에서 이 차감을 해버리면은 수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간부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더 차지 그 부분을 우리가 포워드 통해서 물류비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 계산서 처리가 돼요. 그냥 딱 그 금액만 청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다 붙여놨어요. 의류니까 원래 뭐, 의류를 뭐 소량으로 가지고 가면 장당에 뭐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시간당 16위안으로 계산합니다. 1시간에 뭐 100장 작업을 했건 10장 작업을 했건 이제 1시간 작업을 했다 그러면 16위안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오더 차지는 이제 도착하는 상품 수량에 따라서 나눠 보시면은 아, 요게 내가 한 장에 혹은 한 개에 얼마의 건품비가 들었구나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쌀 거예요. 대량으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전시 항목별 청구 비용, 박스 단위로 출고가 가능하거든요. 수량이 좀 작아가지고 한 박스만 출고한다. 그러면 두 박스다. 한 박스 기준이 양이 어느 정도 돼요라고 하시는데, 의류 기준으로는 시폰 원피스, 그 얇은 시폰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게 한 150장? 꽉 넣으면 한 200장도 들어가는데 200장은 너무 많고 한 100장, 150장은 들어가거든요. 150장 정도 들어간다 하면은 나누면은 한 장이 얼마나 가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귀국 후 해야 할 일. 요거 좀 중요한데, 대표님들 막 시장 조사 가면 그냥 구경만 하고 막 탕후루만 막 빨고 막 이러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 만들고 하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야 우리 지금은 뭐 혼자 혹은 뭐 둘이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직원들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직원들 시장 조사 보낼 수도 있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문서화돼가지고 공유가 돼야 되니까 다녀와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이렇더라. 이런 상품은 뭐 MOQ가 어떻다, 옵션은 몇 가지다, 가격은 어떻다, 뭐, 언제까지 나온다, 생산 납기는 어느 정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하는 습관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보관하는 습관을 좀 만드셔야 돼요. 상품 조사를 막 10개, 20개, 30개를 해도 어떤 게 내가 지금 판매하는 형태하고 유리한지를 또 그건 것까지 또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신상을 보고 한국으로 오지만 다른 업체들도 나보다 더 발빠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 이 사람들은 내가 조사한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에 파는지를 또 이제 가격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판가하고 비볐을 때 내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계산도 해보시고 누군가가 내가 생각한 거를 어떻게 기획해서 파는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싸게 좀 들어갈 수 있겠다. 나 싸게 들어가도 내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거는 보인다. 그러면 바로 가져와가지고 해야죠. 광주 시장 조사에서 얻은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상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개선 방향을 설정. 이거는 우리 시장에 직접 다녀와 보시면은 너무 많은 게 보입니다. 완제품부터 해가지고 그 완제품에 딸린 뭐 부속품들, 부자재들, 원단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내 사고가 이 조합하고 응용하는 사고를 만들어가지고 내 상품을 만들어야 돼. 내가 무슨 재료가 있는지를 알아야 조합이 되는데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는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맨날 그 1688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 남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하려면은 고객들한테 판매도 해보고 리뷰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아, 요거는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샘플링을 또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아, 이런 걸 내가 나중에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고치고 싶은 부분이 중국의 이런 시장을 갔을 때 봤던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이제 막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디벨롭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시장 안 가면은 절대 이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688만 계속 보면은 그 연관된 상품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시장을 가면은 눈 돌리면 다른 카테고리, 또 눈 돌리면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하게 이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어. 이 개인 투어 가시는 분 일정이거든요.
바짝 볼 겁니다. 1차부터 2차부터 3일차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4일차는 집에 와야 되니까 개인 투어 가시는 분은 예, 급합니다. 바빠요. 요 속옷 시장하고 그다음에 요 신탁까지 갑니다. 신탁 여기는 청 위주가 돼 있는데 데님입니다. 데님, 청바지, 뭐 청자켓 이런 거 있죠. 근데 가을 겨울에는 경량 패딩 같은 것도 좀 나온대요. 앞전에 여름 의류 보러 갔을 때는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싸고 퀄리티 되게 좋았어요. 가격을 좀 나 좀 비싼 의류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가지고 가격 좀 있는 걸 해도 돼요. 그리고 1차에는 싸허라고 중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도매 시장을 갈 거예요. 동대문 의류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찐마, 난청, 완자. 그리고 중따로 이동해요. 중따가 이제 원단 시장, 원단이랑 부자재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조합하고 내가 상품을 개선하고 내 상품을 만들고 이러려면은 재료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3일 차에는 이제 완림광장. 완림광장에 또 자파도 파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겨울에 뭐 스카프나 목도리나 뭐 장갑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파로서 의류도 메인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자파 끼워서 팔면은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럼 모자. 우리 겨울에, 가을, 겨울에는 비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다른 게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3일차 여기서 또 조정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방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뭐 이런 거 빼버리고 가방을 넣는다든지, 속옷 시장을 내가 빼고 싶다. 난 속옷 안 팔 거야. 뭐 여기다가 뭐 신발을 갖다가 넣든지. 그렇게 조금 조정하셔야 돼요.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 투어이기 때문에 우리 1대1로 개인 그 가이드 붙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요 의류 시장 이틀 돌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대표님들 메인 상품들 보고 싶은 데를 가면 됩니다, 개인은. 이제 4일차 단체 투어는 4일차도 시장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방이라든지 신발 시장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공항에는 뭐 이런 차 타고 뭐 시장 이동할 때는 이런 승용차 타고 이제 이 개별로 이렇게 가이드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뭐 호텔 요 룸 사진이 포토샵된 사진인데 가면은 요 똑같습니다.